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과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서 이제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행 중으로 청문회가 이제 시작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법정 시한이 아마 이제 오늘까지는 좀 열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한 핵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청문회 거부는 국민의 선택권 침해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임명 논란,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청문회를 열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훈 후보자 부정청약 이제 원펜타스 이슈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저희 의원실이긴 해서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성실하게 내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료 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료 안 내면 사실 인정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히 아주 핵심적인 청약에 냈던 자료들이나 가족들이 뭐 다른 곳에 혹시 부정청약을 한 건 없는지 기본적인 걸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들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나는 장관 청문회를 열심히 임하는 것보다 내 집을 90억에 이르는 원펜타스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아파트 지키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건 맞아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 그냥 자료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다른 청문위원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날짜를 좀 잡자. 일단 날짜를 잡아야 그때까지 자료를 내라고 더 좀 강하게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한이 뭐 오늘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도 안 거치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여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송부를 요청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너무 멀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됐든 청문회 열 시기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요. 물론 다 돌고 돌아서 이해훈 후보자는 뭐 사퇴가 됐든 지명철회가 됐든 낙마를 뭐 10번이 아니라 지금 뭐 50번, 100번이라도 했었어야 마땅한 후보지만 본인이 안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철회 안 하겠다니 방법이 있습니까? 뭐 좀 못마땅하더라도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와 공천원금 이른바 그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께서도 그 필리버스터 하시고 나서 그 농성장 방문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내일 귀국하고 나서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내 결집용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제명 문제 이런 걸로 이슈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잠재적으로 조국혁신당까지도 같이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데에 공조 노력의 핵심이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그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내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쌍특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시켜서 본질을 좀 회복하려는 메시지를 낼 걸로 저는 예상하고, 또 나가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쨌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논의가 더 진척되도록 하는데도 저희 개혁신당도 저희의 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단식 엿새째에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대표들끼리 어느 정도 큰 틀의 논의가 되면 또 저와 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이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횟수로는 지금 3년째를 맞이를 했네요. 방금 의원님께서 이제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가 이제 심각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 말씀이 좀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네. 좀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하는 건 파악하는 것대로 하고 정치적으로 풀 부분은 또 풀 부분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좀 포괄적으로 뭐 송구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사과 표명이 있긴 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요구에는 잘 응하지 않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검증 요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뭐 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뭔가 조금 손을 내미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든 뭔가 조금 그런 보다 적극적인 액션들이 나와야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네. 너무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 아닌가 싶고요. 저는 어찌됐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명이라고 하는 처분은 듣기에 좀 과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 수사기간이 최대 170일이고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부 등 최대 250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메머드급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종합이라는 단어와 특별검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합은 말 그대로 제너럴. 우리 종합병원 하면 이제 제너럴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검사는 스페셜 프로세큐터인데 네. 특별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하게 네. 다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못하는 것들을 다루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종합 특별검사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약간 이 대표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양념 후라이드 치킨 같은 얘기다. 네, 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모순이다. 네, 저도 이거는 딱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에 우리가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일반 수사기관이 정말 잘 못할 때 보충적으로 특검을 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2차 종합특검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3차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이게 무슨 특별검사입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특검청을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공수처는 도대체 왜 있는 거고 중수청 만들고 나면 이렇게 특검 활용 안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리고 돌아서 보면 저는 이 논의를 하면서 제일 죄송한 그룹이 누구냐면요. 전국의 14만 경찰관들이에요. 원래 3대 특검이 특검 기간 끝나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인계하도록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우리는 경찰은 못 믿겠어.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자인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14만 우리 경찰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2요구까지 하셔야 된다고 요청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하고 뭐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네. 바로 2차 종합특검법 이렇게 의결하시는 거 보고 너무 답을 정해놓고 지금 특검이라는 칼을 마구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합특검법 그 명칭에 대한 그 지적을 하시니까 예전에 미니 슈퍼다라는 그 슈퍼마켓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죠. 요새 예. 뭐 네. 그렇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약간 그런 예. 거죠. 네. 오늘 그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쟁점이 중수청 인력을 수사 사법관 그리고 전문 수사관으로 이렇게 이원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 거기다 이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인데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천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점을 좀 그 쟁점 사안으로
예,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가장 먼저 저는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뭐 새 집을 얻든 살 집을 좀 정하거나 아니면 지어놓고 헌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일단 해체한다라고 해놓고 막 번개불에 콩국어 먹듯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좀 살려야 된다. 근데 또 강경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들도 수사 못하게 해야 된다. 검찰 출신들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우선 강경파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쌓아 올린 수사 노하우를 한 번에 갖다 버리자. 대충 사람들 시켜가지고 수사 가르치면 된다. 그럴 거면 종합특검 왜 해요? 종합특검에 검사들 수많은 사람들 다 파견받아가지고 수사시킬 거잖아요. 네. 경찰에 수사 맡기면 되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민주당 내의 얘기들 들어봐도 모순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할까? 지금 검찰을 해체 안 시키고 하면 이럴 거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참 어떻게든 쥐어짜서 검사들을 수사사법관으로 지금 좀 흡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참 뭐 이상한 논의고요. 이름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하자면 오히려 논의의 핵심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가 됐든 경찰의 수사가 됐든 전권 송치해서 어쨌든 검찰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검사가 새로운 사건을 마구잡이로 열어서 수사하고 이런 건 못하게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거든 중수청이 수사한 거든 부족한 부분은 검사가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네. 그게 수사 역량도 온전하고 또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지금 중수청의 뭐 직급을 어떻게 나누고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 자체는 좀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아유 요구권으로 하면은요 서로 핑퐁 치다가 그냥 온 세월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명 기록이 남게 되면은 그 앞으로 5년간은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아직까지 자유롭게 맛있는 걸 드시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신다는 게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 돈 1억이 오고 간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녹취가 나오고 뭐 살려달라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공천 결과가 뒤바뀌고 김병기 의원도 기존 구의원들에게 뭐 2천만 원이니 3천만 원이니 아주 구체적인 공천 원금의 정황이 나온다. 이랬으면은요. 아마 한 이틀이면 구속됐을 겁니다. 최소한 구속영장은 청구돼서 국회에 표결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사가 늦고 무슨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은 뭐 CES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 우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제명을 했느니 탈당을 했느니 해서 뭐 엄청난 걸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국민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직 제명된 게 아니에요. 아직 국회의원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 공천원금 이 사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일이라는 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경찰이나 일반적 수사기관이 민주당 내의 공천 비리를 탈탈 털 수 있을 거다.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공천 헌금 특검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어떤 해결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천 의원님께서 이제 필리버스터 밤샘 하시고 그날 대통령 오찬에 또 참석하시고 저녁에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하신 걸 보고 정말
철인이다. 역시 모든 걸 좀 젊어서 좀 하면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 뭐 살의 힘으로 또 열심히 하지 않나. 예.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개혁신당으로서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가장 커다란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 네. 개혁신당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목표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요즘 정책 공조, 특히 이제 쌍특검 공조를 하다 보니까 선거 연대 이슈로 너무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미리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요즘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기초의원에서 아주 훌륭한 이제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아까 민주당 동공천 의혹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에게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 저희는 개혁신당은 이번에 당에서 뭐 심사위원이 특별당비니 하나도 안 받기로 하고 네. 최소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진짜 오세요. 저희가 이미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면접도 봤는데. 쇼폼이랑 릴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네. 젊은 정치인들 많이 오시라. 꼭 젊지 않더라도 좋은 분들 많이 오시라 하고 있는데 면접 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자기가 거대 양당 중에 한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내가 어느 능력이나 비전이 있는지를 보진 않고 계속 돈이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는지만 묻더라. 네. 근데 이번 개혁신당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전국 조직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초광역의원 또 가능하다면 단체장 이렇게 당선자를 내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저희가 돈 받아 먹지 않고 깨끗하게 좋은 사람들 많이 선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국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